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결과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공 이사님, 예. 오늘은 제가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쉽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위험한 거. 그러니까 뭐 이걸 못한다고 해서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걸 하려면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머리를 많이 잘 써야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쉽게 일하는 방법인데. 그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배우면? 결국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신에 좀 공부도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하셔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 바로 위임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할 일을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나는 편해지니까. 그런데 이 위임하기가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제 작은 회사면 모르겠는데 이제 대기업에서는 모든 일을 다 회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위임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위임하기를 잘하는 법에 대한 뭐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뭐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초생산성 책에서 이 위임하기를 아주 제대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초생산성에서는 이 위임하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밖의 모든 일을 나보다 열정적이거나 능숙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갈망 영역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갈망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은 쳐내야 하는데 다 쳐낼 수는 없잖아요.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점입니다. 나의 갈망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갈망 영역이 아니라는 법은 없어요. 나한텐 갈망 영역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갈망하고 있다면 그걸 위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잘할 거고 더 능숙하게 더 열정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임하기를 잘하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던 사례가 있거든요. 직접 이 위임하기의 효과를 지금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둘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마치고 오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아기한테 책을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을 그냥 읽어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놀랬어요. 그리고 처음에 놀란 게 한 며칠 못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진짜 막 읽으면서 제가 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꾸준히 해오시는 거예요? 지금 6개월도 넘었어요.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애가? 그래서 제가 이거 초생산성에서 지금, 저도 초생산성을 읽었고 또 윤PD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를 딱 들으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유비유나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이 4가지 영역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냐고. 그랬더니 갈망 영역이래요. 제가 거기서 약간 망치로 뒤통수를 땡 하고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 이사님한테 그게 갈망 영역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약한 거죠. 뭐 X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리고 애한테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저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아내만큼 못하고 있는 건데, 아내는 그게 갈망 영역이었던 거예요. 훨씬 더 강한 갈망 영역.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나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설거지. 왜냐면 제가 설거지는 제가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는 고역 영역이래요. 근데 저는 고역이 아니야. 설거지는. 이게, 현상으로는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딱 개념 정리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저 사람도 나랑 같은 거고, 그냥 해주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텐데, 해석하고, 이거를 딱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달랐던 거예요. 서로의 갈망 영역과 고역 영역이. 설거지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가 이제, 저는 예전에 그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잖아요. 식당을 하셔가지고 설거지 엄청 잘해요.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게 시간이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뭐 능숙도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갈망 영역이 아니면은 그걸 갈망 영역으로 가진 사람한테 위임을 하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생산성에서 그럼 위임하기를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 위임의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레벨이 나옵니다. 요거를 근데 보고 나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위임하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이거를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위임의 5가지 레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레벨 위임인데요. 요거는 요약해드리면 주도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실행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바로 1레벨 위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자, 요렇게 업무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위임을 하는 게 이제 1레벨 위임이에요. 우리가 보통 위임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딱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어떨 때 유용하냐, 신입 직원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생. 막 업무에 투입된 직원. 이런 분들에게 위임을 할 때는 이 1레벨 위임 방식으로 위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1레벨 위임이고, 뭐 주도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실행권도 없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느끼는 게 1레벨 위임도 못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위임도 못 해요. 네. 회사에 이제 막 입사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스펙도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왔는데, 회사에 오니까 나한테 1레벨 위임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막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시키는 게 맨날 복사만 해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제대로 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의 레벨이 차근차근 올라가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조차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신뢰를 못 쌓기 때문에 다음 레벨로 못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안 좋게 저는 입사하고 나서 지금 5년째 계속 그 1레벨 위임 단계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인데 그 회사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건 회사가 잘못된 건데 이제 입사를 하고 초기에 한두 달은 1레벨 위임 단계를 맞출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고 거기서 내가 이 1레벨 위임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신뢰를 쌓아서 2레벨 위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1레벨 위임도 무시할 게 아니라 중요하다. 이것도 잘 해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2레벨 위임은요. 2레벨 위부터는 주도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권하고 실행권은 없어요.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2레벨 위임은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담당자가 조사만 해야지 나를 대신해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도권은 생기거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 선택하거나 아니면 결정하거나 행동에 나서는 거는 제약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2레벨 위임이 아마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는 일이 이제 2레벨 위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찾아오고 어떤 것들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해오고 하면은 이제 그 위에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은 상사가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위에 더 높은 직책을 가지신 분이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직장이 이제 꾸며져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가죽 다이어리를 만든다 했을 때 그 가죽이 뭐 소가죽일 수도 있고 인조가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뭐 재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천연가죽이 좋다고 그걸 그냥 덥석 결정해서 공장에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조사를 하시는 분은 뭐 품질만 더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의사 결정권자 이제 CEO의 입장이 되면 재무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뭐 이제 마케팅도 따져야 되고 그렇죠. 마케팅도 따져야 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레벨 위임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도권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능동적으로 찾아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알짜 정보를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주도권은 있지만 결정권과 실행권이 없는 게 바로 2레벨 위임이다. 그러니까 1레벨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거 같네요. 예를 들어 그 가죽 어디 업체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와.
뭐 이런 거. 1레벨 위임인데 그런 식으로. 가죽 견적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서 가져와 봐. 이러면 이제 2레벨 위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3레벨 위임인데요. 3레벨 위임은 주도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습니다. 단 실행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3레벨 위임에서는 담당자가 어떤 사안을 조사한 뒤 추천안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추천. 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나다. 네, 즉 결정권은 주지만 이를 선택해 행동으로 옮길 권한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3레벨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보다 조금 더 권한이 늘어났죠. 아까 전에는 조사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조사를 해온 것 중에서 추천안까지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어떤 판단력까지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레벨 위임은 미래의 리더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활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아, 이 직원은 앞으로 몇 년, 한 2, 3년 지나면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싹수가 좋다. 이런 분들에게 3레벨 위임을 맡기는 거죠. 왜냐?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판단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아까 가죽 다이어리로 한다고 하면 인조, 천연, 제3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저는 뭐 이런 이유로 뭐 제3의 재료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최종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그 더 많은 부분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타당해. 예, 타당하면은 딱 하면 아예 리더의 자질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3레벨 위임이었고요. 4레벨 위임은 주도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실행권까지 있습니다. 예. 담당자가 선택한 데를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실행까지 한다. 나에게는 그 뒤에 결과를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4레벨 단계쯤 되면은 거의 다 맡기는 거죠. 대신에 이제 보고만 하게 하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 단계부터 뭐라고 하면 거의 나를 복제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보고만 듣는 거잖아요. 결과 보고만 듣는 거니까. 예. 주도적으로 찾는 거,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 거의 다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쯤 되면은 위임을 하는 게 상당히 신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뭔가 이제 나를 복제해가지고 나 없이도 일이 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시스템이 보이니까. 구축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4레벨 위임을 하냐? 이제 막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면 좋다. 네, 그러니까 리더는 됐어요. 이제 리더는 됐는데 아직 그 리더로서의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진행 사항을 보고하세요, 아니면은 뭐 결과를 보고하세요 하면서 예,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을 좀 더 연장을 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신입 리더한테 써먹으면 좋은 위임 레벨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 5레벨 위임이 있습니다. 다 줬는데 뭘까요? 예, 5레벨 위임은 4레벨 위임에서 이제 주도권도 주고 결정권도 주고 실행권도 줬잖아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보고를 없애면은 그게 5레벨 레벨. 이제는 보고할 필요도 없어. 중간 보고도 없어. 예, 보고도 없고 아니, 다 하시고 난 보고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이 이제 5레벨 위임이 됩니다. 뭐 한마디로 그냥 다 맡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럼 5레벨 위임을 하면은 나는 뭘 가져가게 될까요? 보고도 안 받는데. 시간? 시간, 그렇죠. 보고받는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결과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이제 님이 다 하시고 저는 열매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가끔가다 이제 통장 열어보고 이만큼 벌었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단계. 그래도 그만큼 또 그 사람이 엄청난 인재니까 또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그에 대한 결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레벨에서는 이제 보고도 필요 없고 딱 이제 결과만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리더. 이 사람한테 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리더에게 5레벨 위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벽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게 되면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5레벨 위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거나, 아니면은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에 쓰레기통 새 거로 바꿔주세요, 이런 주문을 대표님이 저한테 하셨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바꾼 다음에 대표님한테 쓰레기통 이걸로 바꿨습니다, 굳이 보고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경우에도 5레벨 위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의 5레벨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 위임의 5레벨을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소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옹 이사님이 저한테 충희 PD님 요일 해주세요. 그러면서 위임의 레벨은 3레벨입니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3레벨 위임으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 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니까 너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뭐 승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의 어떤 부장급, 임원급 분들이 많이 하소연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맛이 없다. 알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주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반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몇 레벨의 위임을 하셨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1레벨 위임만 주구장창 하면서 왜 주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레벨 위임, 4레벨 위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왜 주도성이 없느냐, 왜 능동적으로 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문을 해야지 맨날 1레벨 위임만 하면서 왜 주도성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임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레벨로 이루어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레벨의 위임을 해야지 그 직원의 잠재력을 모두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리더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 또 그 팀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또 한번 바라본다면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 내가 지금 좀 너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루틴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좀 불만이 있다면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내가 위임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지. 왜냐면 이게 그 어느 순간 고레벨, 3레벨 이상의 일들이 주어지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주도권이나 결정권이나 더 나아가서 실행력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는 상당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실력이 없는데 고레벨 위임이 들어오면 그건 오히려 고통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망하면 회사 전체에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그런 면에서는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하고 아래에 직급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위임의 5레벨 이걸 서로가 이해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이 야망이 있다.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런 분이시라면은 한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몇 레벨 위임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만약에 좀 레벨이 낮은 것 같다. 내 실력에 비해서 이 레벨이 낮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레벨이 낮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직접 상사분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일을 2레벨 위임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3레벨 위임으로 추천안도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리고 그 추천안이 마음에 분명 드실 거고 생각을 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득을 해서 더 많은 위임의 권한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면은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직원으로 보였었는데 이 사람한테 리더의 자질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본인이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계신 일을 한번 따져보시고 더 높은 레벨의 위임이 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오실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그게 승진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위임 레벨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전제네요. 가장 처음에 이렇게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서로의 갈망 영역을 파악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고 위임의 레벨이 탁탁탁탁 분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게 갈망 영역이 아니고 그냥 고용 영역에 가까운데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럴 때는 위임 레벨을 높게 안 줘야죠. 웬만하면 1레벨 위임으로 줘서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의 갈망 영역이다? 그러면 최대한 위임 레벨을 높여주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게 또 혹시나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혹시 그 직장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학생 때부터도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뭐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거를 이런 갈망 영역을 서로에 포착해서 그 일을 나누고 위임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훈련해 본다면은 직장 생활 딱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리더분들에게 딱 저 친구는 우리 회사의 미래의 리더군 이런 식으로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가정에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요 위임 레벨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육아에서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집안일에 참여를 시켜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 수준에서도 중요하고 너무 많이 시켜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안 시켜서도 안 되고 그럴 때 아이가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고 적절한 위임 레벨에 따라서 일을 시키면은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좋고 일도 더 수월하게 해지고 그러니까 이 위임 레벨이 꼭 직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든 다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쉽게 일하는 방법이다. 예. 요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위임의 레벨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을 맡긴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위임의 레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레벨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리더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해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임의 레벨도 알고 있고 위임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 딱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임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 일을 맡길 사람한테 많이 설명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지키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면 올바른 위임하기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내 삶에 더 많은 여유를 찾고 초생산성으로 가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